안녕하세요. 메탄박입니다. 메탄박과 단도박을 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우리 삶의 치명적인 도박 중독. 도박 중독은 블랙홀과 같습니다. 어, 블랙홀이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도박 중독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빨아먹히게 됩니다. 그러므로 이런 도박 중독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도박을 계속 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으므로 막아야 합니다. 그러면 이 도박 중독은 도대체 어느 정도가 지나친 도박 중독의 수준일까요? 보통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도박을 하면서 그냥 좀 하다가 말고 절제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은 도박 중독이 아니에요. 이 사람은 절제력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은 도박에 크게 흥미를 못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. 근데 우리 같은 도박 중독자는 그게 안 돼요. 그러면 이 도박 중독이 어느 정도 지나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먼저 1. 삶의 삶의 균형이 깨지는 수준.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회사 생활, 뭐 친구들과 만나는 뭐 친목 도모 등의 생활, 뭐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삶의 균형이 깨지는 수준까지 다다랐으면 도박 중독이 된 거고 되게 도박을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. 또한 두 번째로는 그 활동의 전환이 안 되는 수준. 우리가 그 게임을 막 엄청 빠지게 되면은 그 막 공부도 안 되고 뭐 밥도 안 먹고 막 하는 정도가 되잖아요. 근데 도박 역시 마찬가지예요. 이 도박을 통해서 막 직장도 안 가게 되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밤을 새면서 막 밤을 새면서 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 이 도박 중독이 되게 심하게 진행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도박 중독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 도박 중독자는 정말 그 핸들이 고장난 거의 8톤 트럭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정말 그 피해도 어마어마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8톤 트럭을 무는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. 요즘은 그 흔히들 그 도박하다가 단도박을 하시다가 이런 재발 케이스가 보니까 어,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잘 막는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경제 사정이 그달 안 좋으면은 뭐 비상금을 써서 뭐 막는다든지 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갈 때도 뭐 비상금을 쓰거나 아니면 갑자기 꽁돈만 생겼을 때는 뭐 비상금에 저금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잘 발생이 안 하는데 가끔 그 도박 재발하는 요소들이 한 번에 겹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뭐 이제 뭐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막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돈이 나갔어. 뭐 이럴 때 갑자기 이제 도박 욕구가 갑자기 치솟아서 하게 되게 돼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단도박 모임에 나갔을 때도 막 4년, 5년을 그렇게 단도박을 하다가 한순간에 그 도박 재발되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 단도박을 이제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저도 정말 계속해서 긴장하고 이 도박 재발 안 되기 위해서 계속 리마인드를 하면서 단도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도박의 재발 원인을 내가 도박 재발 나는 케이스가 또 나만의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 되게 분석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분명히 나 자신만으로는 분명히 막기가 힘들 거예요. 그럴 때마다 이제 주변인들의 도움을 청해서 최대한 그 단도박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해야 됩니다.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항상 용돈 얼마 이상 들고 있을 때 도박이 일어났다면 그 용돈을 얼마 이하로만 가지고 다니게끔도 해보고 뭐 복권방을 지나가면서 복권을 사면서 도박이 자연스레 재발 나는 경우에는 복권방을 한번 지나가지 마세요. 그러면은 나 스스로도 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지인들한테도 뭔가 좀 도움을 청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 돈을 쓸 때마다 알림을 뭐 가족들한테 가게끔 해서 좀 투명하게 좀 하는가 뭐 그런 브레이크 장치들을 좀 둬야 됩니다. 어쨌건 이 도박 중독에 걸리게 되면 이 모든 열정을 그 도박에 쏟게
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, 정말 그 이 도박이 아닌 것 외에는 그 삶에 그 들여다 보지 않기 때문에 한시라도 정말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. 이런 도박 중독자 분들의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, 첫 번째로는 상습적인 거짓말. 여러분들 도박할 때 맨날 되게 거짓말을 계속 했을 거예요. 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뭐 한 경우도 있고, 뭐 도박 때문에 친구들과 약속을 깨기 위한 뭐 거짓말들을 했다든지, 이런 거짓말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 거짓말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고 자책감도 느끼면서, 이제 몸도 그 제 거짓말이 되게 나쁘다는 걸 느꼈는지 몰라도 건강도 되게 안 좋아지고 막 살도 찌더라고요. 네. 또 두 번째로는 되게 무책임해집니다. 이 도박 중독자의 특징. 뭐 돈을 잃으면 또 뭐 이런 대로 살아가면 되지 하고, 뭐 내가 이거 다 잃으면 또 뭐 부모님이 갚아주겠지, 뭐 이런 무책임한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거죠. 또 도박 중독자들은. 그래서 이 도박 중독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가정과 친구, 지인들한테도 피해를 끼치게 되고, 또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가장 크죠. 이렇게 못 살아가게 되는 거죠. 음. 그래서 이런 도박 중독의 치료 과정을 좀 기회로 이제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더 이상 하는 도박을 스톱하시고 어, 이제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단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, 이게 분명히 재정이 좀 좋아지면서 삶이 조금 나아지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. 이 주변인들과 가족들과 사이가 좋아지면서 분명히 그 돈으로 죽어도 못 사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. 가족의 사랑, 부모님의 가족의 사랑, 또 친구들과의 우정, 그리고 뭐 자식들. 그러니까 이 더 놓치기 전에, 이 도박으로 인해 더 놓치기 전에 단도박을 하시면서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가치를 생각하고 너무 돈을 쫓는 삶을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네. 메탄박과 단도박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곧 있으면 또 이제 추석이잖아요. 또 항상 이런 명절 때 또 단도박을 잘 하시다가 도박 재발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수도 있을 텐데, 뭐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자 막 도박을 한다든지 이런 어리석은 짓은 좀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히려 이런 도박을 인해서 또 부모님 마음에 또 이 대못을 박는 거니까, 정당하게 돈을 버시고 영 돈을 벌 수단, 내가 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얼굴 한 번이라도 비추는 게 더 큰 효도입니다.